음, 교재 44페이지에 호흡 시 사용되는 근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은 외늑강근, 내늑강근, 늑하근, 흉행근, 횡격막 이렇게 5개의 근육을 호흡에 관여하는 5개 근육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늑강근에 해당하는 근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늑강근에는 맨속갈비 사이근, 최내 늑강근, 그리고 바깥갈비 사이근, 외 늑강근, 속갈비 사이근, 내 늑강근 해서 이 세 개의 근육을 다 통틀어서 뭉뚱그려서 이제 늑강근이라고 합니다. 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터코스탈 머슬이라고 말합니다. 이 늑간근 그러면 경음 발음 때문에 이 상기역 발음 때문에 늑간 이렇게 나니까 이렇게 한글을 사용하는 것보다 영어로 인터코스탈 머슬 이렇게 더 많이 사용합니다. 발음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어, 그 그림을 또 살펴보면 이렇게 늑골 그러니까 갈비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갈비뼈는 이렇게 그 뎁스가 존재합니다. 두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께를 중심으로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를 연결하는 이렇게 근육이 있고 이 바깥면을 연결하는 근육이 있고 안쪽을 연결하는 근육이 이렇게 있어서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외늑강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external intercostal muscle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늑강근이고 internal intercostal muscle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있는 것은 맨속 갈비 사이근, 그러니까 최내 늑강근이라고 하고 innermost intercostal muscle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늑간근, 그러니까 인터코스탈 머슬이 호흡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 됩니다. 이 구조를 살펴보면서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막이 있고, 여기에는 폐가 있습니다. 이 막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그 갈비뼈가 있는 부위를 흉벽 쪽이라고 합니다. 흉벽 쪽에 있는 이 막을 벽측 흉막이라 합니다. 파리에탈 플루라 이렇게 읽고 그리고 이렇게 폐 쪽에 장기 쪽에 있는 이 막을 내장측 흉막이라고 합니다. 비세랄 플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막과 막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흉막강이라고 합니다. 흉막강이라고도 하고 늑막강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플루랄 캐비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몸속에 어떤 텅 빈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캐비티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강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제가 푸른색으로 해놓았는데요. 이게 이 안에 물이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액체가 늑막액입니다. 흉막액이라고도 합니다. 이 늑막액은 이렇게 호흡을 할 때 폐가 가슴이 확장되고 수축할 때 이러한 장기와 이런 근육들이나 조직들이 이렇게 마찰을 일으켜서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부드럽게 하는 윤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도 함께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이 늑강근을 외에 늑하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늑하근은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늑하근은 여기에 8번째, 9번째 이렇게 늑골 갈비뼈들이 보이고 이 갈비뼈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엇갈리게 근육들이 엇갈리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근육들이 이렇게 갈비뼈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근육을 갈비뼈 아래에서 갈비뼈를 지지하고 받치고 있다고 해서 늑하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서브코스탈 머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 흉행근을 살펴보겠습니다. 흉행근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렇게 제가 표시하는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근육이 갈비뼈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부착되어져 있고, 모양은 그 위쪽 갈비뼈는 조금 빗금의 사선을 꺾고 있는 근육들의 모습, 결들이 보이고, 이게 아래로 오면서 조금 옆으로 더 가로로 보이는 근육들의 결들이 보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가로로 근육이 있다고 해서 흉행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트랜스버수스 소락시스 머슬이라고 읽습니다. 이 머슬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숨을 들이마셔서 흉곽이 확장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 이렇게 뼈를 당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횡격막을 살펴보면, 횡격막은 이 아래에 있는 이렇게 아치형의 근육입니다. 몸속에 있고, 이 횡격막은 숨을 들이마셨을 때는 이게 횡격막이 이렇게 흉곽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쑥 펴집니다. 펴졌다가 다시 숨을 내쉬면은 이 돔 형태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아치 형태를 만들면서 위로 이렇게 조금 이완이 됩니다. 근육이. 그런 역할도 하고, 횡격막에 또 더 중요한 호흡에 관여한 역할 외에 이렇게 횡격막 윗부분은 흉부 부분이 되지만, 이 횡격막을 중심으로 이 아랫부분은 복부가 됩니다. 그래서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그러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위치를 살펴보았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횡격막이 내려가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횡격막이 다시 올라가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횡격막은 주로 수면을 할 때나 최대 안정할 때도 이 횡격막은 호흡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왼쪽에는 숨을 들이마셨을 때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게 호기, 숨을 내쉬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볼 때 먼저 유심히 보아야 될 내용은 이 흉곽 형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흉곽을 보면 이 왼쪽에 인스피레이션 했을 때는 이 흉곽의 직경과, 그리고 익스피레이션 했을 때 흉곽의 직경이 숨을 들이쉬었을 때보다 이 직경이 훨씬 이게 짧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서 고려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면 이렇게 그러니까 갈비뼈가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던 것이, 아래 각도가 있습니다. 각도가 있고, 그 곡선, 체스트상 곡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술통처럼 이렇게 좀 보이긴 하고, 타원형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슴 정중앙으로 갈수록 좀 더 볼록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숨을 들이마셨을 때는 이 갈비뼈가, 이 각도가 이렇게 이쪽 안쪽에 있는 각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 각도가, 갈비뼈 각도가 아래로 약간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것은 횡격막이 이제 숨을 들이마셨을 때는 조금 와이드하게 좀 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지만, 이 왼쪽 그림에 숨을 내쉬었을 때의 횡격막은 좀 더 이렇게 곡선을 이루면서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좀 이 근육이 느슨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볼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숨을 들이마셨을 때 이렇게 조금 펴져 있을 때를 횡격막이 수축했다, 아래로 이동했다고 얘기하고,
이처럼 숨을 내쉬었을 때 이렇게 좀 더 당겨 올라져 있어서 이렇게 좀 아치 형태를 더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횡격막이 위로 이동했다고 하고 이완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유심히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게 숨을 들이마셨을 때는 내늑간근이 이완하고 있고 외늑간근이 수축하고 있는 반면에 숨을 내쉬었을 때는 내늑간근이 수축하고 외늑간근은 이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그래야지 근육과 호흡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쪽 그림에 조금 어눌하게 그려진 그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보면 갈비뼈가 숨을 내쉬었을 때 이러한 각도를 하고 있어서 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숨을 들이마셨을 때는 이 각도가 이렇게 갈비뼈의 각도가 상승하면서 이 각도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지니까 내 늑간근은 이렇게 약간 헐렁해진다? 이완해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느슨해질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림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게 밖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외늑간근이 쫙 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외늑간근은 수축한다고, 길이도 짧아지고 수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갈게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 사이의 근육이 이제 이 각도가, 갈비뼈의 각도가 벌어지면서 이 사이가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내 늑간근은 쫙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축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이제 이쪽 바깥쪽에, 이 갈비뼈 바깥쪽은, 약간, 거리가 이 각도와 이게 곡선 때문에 몸의 술통형의 곡선 때문에 외늑간근이 약간 이렇게 주름 생겨서 헐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늑간근은 이완한다 라고 해서 이 근육이 내늑간근과 외늑간근이 반대로 수축하고 이완과 수축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구조의 변화, 호흡을 할 때 구조의 변화, 그리고 스스로의 몸을 호흡을 해보고 내쉬어 보면서 갈비뼈 움직임을 스스로 느껴보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림을 두 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신체의 앞 뒷면으로 나누는 관상 단면입니다. 관상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횡격막이 이렇게 나타나 보이고, 이거는 이제 몸의 횡단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횡격막 위에 이렇게 심장이 아주 안정스럽게 안착되어져 있고, 심장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근육으로도 횡격막이 부착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혈관, 심장에서 나오는 큰 혈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이것들이 이 횡격막을 지나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횡격막을 지나쳐서 갈 수 있는지의 그림이 이 옆에 있는 단면 그림입니다. 단면 그림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이 구멍의 이름이 이렇게 하이에이러스 에스파거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하이에이러스는 그냥 이렇게 영어 단어대로 따라서 읽으면 히아투스가 됩니다. 히아투스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하이에이러스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소파거스는 식도를 말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영어이기도 하고, 식도는 이제 주로 의학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의학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식도가 이제 가슴을 지나서 이제 복부로 들어갈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틈이 있는데, 이 틈이 이렇게 하이에이러스고, 하이에이러스는 사전에 찾아보면 틈이라고 되어 있고, 의학 사전에는 열공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여기 식도가 지나고 이 틈이 이제 그 횡격막을 이 식도가 이제 통과할 때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꼭 맞게. 그래서 여기 틈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질병으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큰 혈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에 보면 이게 혈관 설명을 살펴보면 하이에이러스 인페리얼 베나 카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대 정맥입니다. 하대 정맥이 지나갈 수 있는 틈이다 라는 뜻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이쪽 붉은색의 그 통로를 붉은색의 혈관을 보면 이것은 이제 그 하이에이러스 에올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동맥이 지나가는 틈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횡격막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그림들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인체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 호흡과 심장이 뛰는 것 그리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들이 이제 전신으로 순환을 하게 되는 이러한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아울러서 이제 가장 중요한 호흡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호흡에 사용하는 근육 5개 정도를 해부와 내용들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그 이전에 2시간 합해서 호흡은 근육에 대한 설명은 3타임 정도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이게 근육의 역할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역할은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이 이제 근육 운동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가 있고 또 움직임을 생성시킵니다. 뼈와 협동해서 협력적인 결과로 그 모션이 발생시킬 수가 있고 또 모션과 같이 이제 자세 유지 우리가 중력에 대항해서 걸어 다닐 수 있거나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자세 유지를 할 때 뼈와 협력해서 가능하고 그다음 관절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뼈를 근육과 인대가 연결시켜서 이제 관절이 서로 분리돼서 뭐 움직이지 않고 몸 밖으로 뭐 튀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근육이 이 뼈를 서로 당겨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열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근육의 수축으로 발생한 열은 체온의 변화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음식물을 이동시킨다든가 위장에서 소장으로, 소장에서 대장으로 노폐물을 만들어내거나 영양분을 하면서 그러한 남는 물질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역할 그리고 카디악 머슬에서는 심장을 박동시키는 그러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이렇게 관여하는 등 근육의 역할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경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뭐 한 3시간 3타임 정도 나누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